네, 안녕하세요.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구도가 이상하죠? 제 방입니다. 제가 업무하고 있는 방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EO 훈련소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오늘은 저 혼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부담 없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재미 위주로 컨텐츠 가고 있는데 CEO 훈련소야말로 저희 회계법인 말손의 근본 콘텐츠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냥 셋이 찍어라, 아니면 계속 혼자 찍어라. 참고해서 또 다음 편 찍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인데 요즘에 최근에 유입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사 수험생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의 주 시청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컨텐츠를 시작하고 있었고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재미서 한번 보세요. 시험 공부하시는 내용이 다 녹아져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제가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1강부터 가보면 1강은 왜 CEO 훈련소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고요. 제 2강에서는 이제 저희가 CEO 훈련소의 제일 핵심이었죠. 사업의 성장부터 기업의 끝, 엑시까지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제 3강은 이제 초보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거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 4강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5강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각각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 6강은 이제 생산의 3요소로 알아보는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제 7강에서는 이제 직원 채용이 나옵니다. 직원 채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8강에서는 그럼 이제 직원 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드렸고요. 저희 9강에서는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세법은 전혀 나오지 않는 부가세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10강에서는 이제 장부관리의 핵심, 장부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무대리인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찍었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로 컨텐츠가 되게 좋아요. 좋고, 남들 진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회계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저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게 알아볼 텐데, 법인 사업자니까 지분이랑 주식이랑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지금부터는.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지분 관리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주식이 왜 어떻게 변동되는가예요. 그래서 오늘의 케이스 스터디를 할 텐데, 그냥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자주 나오는 주식이 변경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관리는 이제 따라오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맨날 전화 오는 게 갑자기 지분이 바뀐다, 주식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빈번한 케이스들을 이제 하나씩 간단히 진짜 살펴볼 텐데, 요 케이스만 이제 좀 정복하시면은 지분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예요. 양도고, 주식도 이제 주식 하나 드리면? 상장 주식, 그건 상장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니까, 비상장 주식도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상장 주식과 다르게 약간 좀 거래가 빈번하지 않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사람한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게 이제 양도일 텐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3개예요. 양도자, 양수인, 양도가액인데, 먼저 양도자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자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쉽습니다. 주식을 1,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2,000만 원에 팔았다면은 1,000만 원을 벌었죠. 주식을 팔아서. 이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신고 기간은 되게 쉬워요. 반기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까지는 8월. 그리고 하반기 거는 내년 2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대상자가 이제 CEO고 설립부터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파운더일 테니까 취득가액은 보통 액면가액이 될 거예요. 액면가액이 될 거고, 요거를 얼마에 팔았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양수인과 양도가액이었는데, 양수인은 말 그대로 주식을 이제 사는 사람이고, 양도가액은 이제 그 주식을 얼마에 파는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CEO가 극단적으로 본인 가족한테 주식을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를 그냥 액면가액으로 1,000만 원짜리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을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요거를 그냥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식의 시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액면가액은 1,000만 원에 팔았지만 기업의 현재 가치나 다른 거래 사례 등을 통해 가지고
주식의 시가를 이거는 1,000만 원짜리가 아니다, 뭐 1억짜리다, 뭐 10억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쨌든 10억짜리를 1,000만 원에 싸게 판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벌써 결과적으로 CEO 본인과 어떤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앗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그때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양도예요.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거에 대한 개념과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양도 거래에서는 특히나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증여인데, 주식을 유상으로 이제 사고 팔 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아파트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는 뭐 자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합류하시는 뭐 CLL, 뭐 CF라든지 경영진 새로 합류하시는 분한테 이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직원들한테도 증여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 증여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아까 첫 번째가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다면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받게 되는 이 수증자라고 해요. 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제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당 시가인데, 그러니까 한 주당 이게 얼마짜리냐? 왜냐면은 이게 한 주당 얼마짜리가 정해져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세율을 때려가지고 증여세가 나오고 그 금액을 이제 나라에다 납부를 할 거잖아요. 아까 양도가액은 그냥 판 가격이 있으니까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증여는 이게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잖아요. 한 주에 그 증여세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액을 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 주식이 거래가 있으면 그거를 시가로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똑같아요. 아파트도 이제 매매 사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주식,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거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수험생분도 잘 보세요. 이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흔히 말하는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라는 거고, 되게 뭐 법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따닥따닥따닥 계산하면은 한 주당 이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세율을 때리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증여는 딱 이거예요.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고, 공짜로 주식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로직을 통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유상증자인데,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거래죠. 양도랑 증여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과 상관없어요. 그냥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설명드린 유상증자는 이제 법인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유상증자는 이제 쉽게 말해서 투자 유치죠. 뭐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70억, 뭐 10억 투자 유치했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유상증자인 건데, 이제 법인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고 기존 주주 아니면 새로운 주주가 그걸 주식을 가져가는 대신에 그 인수대가를 법인한테 주는 거죠. 아까 전에 양도랑 증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였다면, 유상증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이 돈을 이제 법인한테 꽂는 그런 행위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유상증자 시 이제 기업가치 및 발행가액인데, 최초 뭐 자본금 1억짜리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뭐 새로운 주주, 새로운 투자자가 이제 1억을 꽂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억 플러스 1억이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이제 2억짜리 회사에 1억을 투자하는 거니까 지분을 50%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설립 시점과 지금 투자 시점의 기업 가치는 다르다고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올랐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시점에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뭐 10억으로 협상을 했다. 그리고 10억 밸류에서 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분은 뭐 10% 정도 내외만 주게 되겠죠. 네, 이렇게 먼저 기업 가치가 정해지고 이 투자금이 정해지고 이제 새로운 투자자한테 가는 지분이 정해지면은 신주는 이제 액면가보다 훨씬 높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액면가가 5천원짜리였다면 뭐 지금은 뭐 한 주를 가져가려면 뭐 몇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주는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이제 신주를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보면은 되게 쉬워요. 이거 산수거든요. 산수야. 저는 되게 쉬운데 뭐 대표님도 좀 어렵나 봐요. 그래서 맨날 계산해 달라고 하시는데, 조만간 뭐 이거를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에서 나오는 거래고, 이게 기타 카테고리로 세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나오진 않는데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상증자인데, 유상증자는 아까 전에 실제로 이제 캐시가 법인에 들어온다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무상증자는 캐시가 안 들어와요. 캐시는 이제 유입이 없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되게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회계적으로 그냥 수정하는 과정이고, 어쨌든
기업이 회계상으로 보유한 뭐 잉여금 그걸 통해 가지고 자본금과 주식수만 늘리고 그냥 그거를 이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회사는 이제 캐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주들도 그냥 기존의 동일한 지분율대로 주식수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느냐? 주식을 하니까 좀 알지 않아요? 호재. 그러니까 왜 호재야 이게? 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뭐 그런 거죠. 주식수가 어쨌든 많아지니까 유통 물량도 많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그 시그널이지. 기업이 이런 걸 한다는 시그널이고 보통 이제 비상장 법인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 유입은 없는데 그냥 주식수랑 자본금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냥 자본금 절대적인 크기를 좀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였는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뭐 자본금을 1억짜리를 만든다. 근데 자본금이란 게 어쨌든 회사의 절대적 크기를 대변하는 지표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좀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상감자인데 자, 유상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감자는 뭐겠어요? 주식을 감소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증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유상증자가 아까 전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캐시를 법인으로 꽂는 거였다면은 이거는 반대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캐시를 기존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기업에 1억을 투자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1억을 다시 주주들이 빼가는 경우예요. 투자를 회수하는 경우죠. 지금은 제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회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이겠지. 간혹 가다가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배당이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건 되게 쉬워요. 상속. 이거는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젊으셔가지고. 상속은 이제 주주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쨌든 건물과 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뭐 나머지 뭐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주식도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되면 이것도 증여세랑 유사하게 상속을 받는 분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되겠죠. 6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양도, 증여,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상속 이 정도만 좀 이해하게 되시면 지분 변동에 대한 고민에서는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 왜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대부분 모르세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6가지 케이스는 주식이 왜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거가 이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아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6가지를 한번 해봤고요. 결론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점검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세무 이슈도 많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세무 대리인 통해서 올바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CEO 훈련소가 딱 이 정도예요. 맛보기만 보여주고 깊은 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분 관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자금 조달이네요. 이것도 법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자금 조달인데 이것도 한번 준비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원해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뭐 조회수 많이 바라진 않고 1000명 정도까지만 봐주시면은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